다음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제부터는 기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기철도에 사용하는 직류전동기에 가장 적합한 전동기는 전기철도에 사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전기철도에 사용이 되는 전동기는 어떤 종류의 전동기냐? 직권 전동기의 특징을 알면 되겠죠. 직류 전동기의 특징은 가변 속도 전동기로서 직권 전동기와 분권 전동기의 특징을 합하면은 직류 전동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직권 전동기의 특징은 첫 번째, 계자와 전기자가 직렬로 연결이 돼 있더라. 두 번째는 토크가 IA 제곱에 비례하는 모든 전동기 중에서 가장 기동 토크가 크죠. 그래서 전기철도 권상기에 이용이 되더라. 세 번째는 무부하 운전 금지. 그래서 벨트로 동력을 구동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어와 체인으로 동력을 구동하세요 라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철도에 사용이 되는 직류 전동기는 직권 전동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립이 0.05이고 즉 5%이고 전원 주파수가 60Hz인 유도 전동기의 회전자 회로 즉 전기자 회로의 주파수는 어떻게 되느냐? 주파수 관련 6개 식 중에서 두 번째 문제죠. 두 번째 식이다. 그래서 F2- 유도 전동기가 회전하고 있을 때 2차 회로, 즉 회전자 회로, 전기자 회로의 주파수죠. 주파수는 SF1과 같다. 그래서 주어진 문제에서 슬립은 0.05이고요. 그리고 계자의 주파수가 전원 주파수가 60Hz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3Hz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도 전동기가 회전하고 있을 때 전기자 회로의 주파수는 계자 회로 전원 주파수 60Hz가 3Hz로 바뀐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유도 전동기에서 비례 추이를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해서 비례 추이의 근본적인 뜻은 비례식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 계산에 의해서 그 값을 구할 수 있는데 목적은 뭡니까? 제어죠. 제어가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관계에서 무엇을 제어하느냐? 슬립은 X2분의 R2 관계가 있어서 R2와 비례하더라. 그래서 R2를 조정한다면은 슬립이 바뀐다. 그럼 슬립이 바뀌면은 즉 토크도 바뀐다는 거죠. 토크도 바뀐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R2에 의해서 기동 토크를 변화시키고자 한다. 그럼 어떤 쪽으로의 변화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기동 시 최대 토크로 변화시키고 싶다. 그래서 기동 시 최대 토크가 되는 외부 저항을 등가 저항이라고 합니다.
등가자항이라고 하더라. 이와 같이 개념을 먼저 아시고, 자,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뭐의 관계를 슬립과 토크와의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최대 토크가 되는 이 슬립이 외부의 저항을 증가시키니까 R2 다시로 외부 저항을 증가시키니까 슬립이 제로에서 1로 증가하게 되고 기동 토크도 어떻게 해요? 증가하더라. 이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비례 추이가 적용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죠. 적용할 수 있는 것은 토크, 1차 입력, 1차 출력, 그리고 역률이 되겠습니다. 역률. 그래서 비례 추이할 수 있는 것은 출력 2차 동선 효율, 역률 4번의 역률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3번은 4번이 답이었습니다. 다음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 내부 고장 시 급격한 유류 또는 가스 이동이 생기면 동작하는 부호 홀처 계전기의 설치 위치는 부호 홀처 계전기의 설치 위치입니다. 부호 홀처 계전기는 내부 고장에 대한 보호장치죠. 보호장치로서 차동 계전기와 부호 홀처 계전기, 충격, 압력 계전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부 고장은 뭐냐? 내부 고장은 권선의 단락이나 지락을 말하죠. 단락이나 지락을 말한다. 자, 이 세 가지 보호 장치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이 된다. 예, 차동 계전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4번 문제는 부호 홀처 계전기죠. 부호 홀처 계전기의 설치 위치는 변압기와 컨스베이트입니다. 컨스베이터 사이에 설치가 돼서 목적은 절연유의 유면의 변화를 감지해서 결국 경보 장치와 차단기를 동작을 시킨다. 이것이 부호 홀처 계전기의 설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설치 위치는 변압기 본체와 컨스베이트를 연결하는 파이프 중간에 설치하더라. 그래서 24번은 4번이 답이었습니다. 다음 2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의 1차 권회수가 80회, 2차 권회수가 320회일 때 2차측 전압이 100V이면 1차측 전압은, 자, 변압기의 권수 비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V2분의 V1이 권수비가 되겠습니다. 자, V2분의 V1 계산해 보겠습니다. 2차측 전압 모르겠네요. 2차측에 100V, 100V만 있고 V1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것이 권수가 주어져 있죠. 1차 N1 80회 N1 그리고 320회 N2가 주어졌으니까 N2분의 N1이 돼서 N2가 320이고 N1이 80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20분의 80은 결국은 4분의 1이죠. 그래서 100V1은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고로 V1은 4분의 1 곱하기 100이 돼서 얼마가 되나요? 25V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권수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권수비를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나거나 잘 모를 경우에는 답을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변압기의 권수비는 변압기에서 꼭 외워야 되는 첫 번째 식이기는 합니다만은 잘 생각이 안 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별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변압기를 그립니다. 이렇게 1차 척과 2차 척 권선이 마주보고 설치되어 있는 것이 변압기다. 1차에 80회를 감고 2차에 320회를 감았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작은 쪽 권수를 1로 했을 때 환산하라는 얘기죠. 80으로 나누면 1대4로 감겼습니다. 1대4로 감겼고 2차 척 전압이 100V라고 주어졌습니다. 1차 척 전압이 얼마냐? 예, 변압기는 많이 감은 쪽이 감은 척 전압이 높다. 전압이 더 높다. 자, 그럼 2차에 4번을 감은 쪽이 100V면 한 번을 감은 쪽의 전압이 얼마냐? 적어도 100V보다는 더 작다. 작은데 얼마나 작을까? 100에다가 어때요? 권수만큼 나눠주면 됩니다. 즉 25V. 자, 이렇게 해서 권수비를 모른다 하더라도 알 수 있는 것이 별해였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26번 보겠습니다. 전기 기계에 있어서 와전류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한 적합한 방법은 손실에서 고정 손실과 가변 손실로 나눌 수 있었다. 자, 고정 손실은 다시 어떻게 나누나요? 철손과 기계손으로 나눌 수가 있었고, 가변손은 동손과 표류 부하손으로 나눌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프레임이 됩니다.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철손은 다시 히스테리시스 손실과 와전류 손실로 나누게 되더라. 자, 그럼 히스테리시스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 어떻게 했나요? 그래서 규소를 함유했고, 와전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판을 얇게 잘라서 절연을 시킨 후에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죠. 성청을 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얇게 했나요? 0.32에서 0.5mm로 얇게 잘라서 붙였다 해서, 자, 전기 기계에 있어서 와전류 손을 감소하기 위한 방법은 어때요? 성청을 한다. 철판을 얇게 잘라서 절연시킨 후 붙여서 사용을 한다. 그래서 규소, 강판, 성천, 철심을 사용한다. 1번이 답이 되겠죠. 다음 2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류발전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을 없애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전기자 반작용이 되겠습니다. 전기자 반작용의 원인은 전기자 전류죠.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주자속에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자,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나요? 현상에서 감자에 의한 유도 기전력의 감소, 전기적 중성축의 이동, 그리고 세 번째 섬낙이었죠. 불꽃이 발생하더라. 그럼 대책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되겠죠. 첫 번째, 보상 권선을 감아주고 보극을 설치하며 브러쉬를 이동시킨다. 여기에서 보극을 설치를 해서 발전 전압을 불꽃 전압과 상쇄시킨다. 전압을 발전해서 불꽃 전압을 상쇄시켜서 불꽃이 많은 상태에서 작은 상태로 상태 변화가 이루어지네요.
그래서 이거를 전압 정류라고 하더라. 자, 이렇게 기본적인 프레임입니다. 기본적인 프레임을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을 없애는 방법으로 주 방법으로는 보상권선과 보극을 설치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보극과 보상권선을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2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권선 변압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권선 변압기입니다. 자, 변압기 권선이 N2, N3, 즉 N1, N2, N3. 자, N1이 전원축이고 N2, N3가 부하축에 설치가 되어서 N1 쪽은 발전기에, N2는 송전선로, N3는 동기 조상기나 손해 전압용으로 사용이 되죠. 자, 이것을 제3권선 변압기다. 특수 변압기 중 하나죠.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한 개의 전기 회로에 세 개의 자기 회로가 되어 있다. 전기 회로는 선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즉 전선으로 연결이 되어서 전류가 흐르는 회로를 말합니다. 자, 그럼 발전기 회로의 I1이 흐릅니다. 송전선로의 I2, 그리고 동기 조상기의 I3 해서 전기 회로는 세 개, 자기 회로는 선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은 자속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발전기에서 송전선로 쪽으로, 발전기 쪽에서 동기 조상기 쪽으로 해서 자기 회로, 전자회로는 두 개죠. 자기 회로. 그래서 한 개의 전기 회로에 세 개의 자기 회로로 구성이 되어 있다. 틀렸죠? 그래서 세 개의 전기 회로와 두 개의 자기 회로 해서 1번이 틀렸다 하는 것은 금방 아실 수 있겠습니다. 3차 권선에 조상기를 접속해서 송전선 전압 조정, 역률 개선에 의한 전압 조정이 되겠죠. 맞습니다. 3차 권선에 단권 변압기를 접속해서 송전선에 전압 조정용으로 사용한, 이것도 틀렸네요. 그런데 옳은 것은, 맞는 것은 문제를 1번은 틀렸고 3번도 틀렸고, 제3차 권선에는 동기 조상기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고압 배전선 전압을 10%를 올리는 성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해서 맞는 것은 3차 권선에 조상기, 동기 조상기입니다. 접속하여 역률 개선에 의한 송전선로의 전압 조정용으로 사용이 된다. 동기 조상기를 설치를 해서 무부하로 운영하면서 역률을 개선해서 송전선로의 전압 차이를 보상을 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28번 맞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동기기에서 사용이 되는 절연 재료로 B종 절연물의 온도 상승 한도는 몇 도씨인가요? 예. 그래서 절연 재질에 의한 허용 온도죠. 허용 온도표가 교재에 있었습니다. 공부를 했죠. 그래서 YA2종의 BFHC종 해서 7종의 절연 재질에 의한 허용 온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B종 절연물의 온도 상승 한도, B종 절연 재질이네요. B종은 유리나 운모를 절연 재질로 하고 피치로 마감해서 허용 온도가 130도죠. 130도씨까지 화재나 전기적 특성을 보장한다. 그런데 주어진 것은 온도 상승 한도입니다. 그래서 허용 온도가 아니라 상승 온도는 허용 온도 마이너스 주변 온도가 되겠습니다. 주변 온도는 40도씨. 그래서 130도 마이너스 40도씨
하면은 상승 온도가 90도십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은 90도인데, 자, 이와 같은 7종류의 절연 재질에 대한 허용 온도를 다 기억하실 수는 없는데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자, A종과 B종입니다. A종은 종이나 면을 절연 재질로 하는데 함침을 합니다. 기름에 어때요? 기름을 포함시킨다. 기름에 포함시킨다. 기름을 어때요? 넣어둔다. 함침을 하게 되면은 허용 온도가 105도씨가 되겠습니다. 105도씨 상승 온도는 65도가 되겠죠. 105도 40도를 빼면은 65도가 되겠습니다. 자, 29번은 3번 90도가 상승 온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전동기의 자기기동법에서 계좌권선을 단락하는 이유는, 자기기동법은 제동권선을 설치합니다. 권선을 설치해서 기동 토크를 발생을 시키는 방법이다. 자, 이렇게 해서 자기기동법으로 계좌권선을 단락하는 경우에는, 자, 계좌권선 저항이 어때요? 전기자 자속에 의해서,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에 의해서 어때요? 계좌권선의 권수가 많죠. 그래서 높은 전압이 유기가 되어서 권선이 소손이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계좌권선을 저항을 이용해서 단락시킨다. 자,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전압 유도에 의한 절연 파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좌 회로는 부담, 즉 저항을 이용해서 단락시킨다 하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변압기에서 임피던스 강화가 5%인 변압기가 운전 중 단락되었을 때 단락 전류는 전격 전류의 몇 배가 되느냐 계산하세요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임피던스 강화 퍼센트 임피던스가 주어졌고요. 단락 전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단락 전류. 자, 그래서 단락 전류가 전격 전류의 몇 배냐? 어디에 나오냐? K는 단락 비에서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IN분의 IS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단락 비의식이었습니다. 동기기를 공부를 하실 때 두 번째로 암기하는 식이었죠.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 단락 전류, 그래서 두 개의 식에서 알 수가 있네요. IS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IN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퍼센트 임피던스가 5%입니다. 5분의 100 곱하기 IN이니까 20 곱하기 IN. 단락 전류가 전격 전류, 즉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최대 전류인 전격 전류의 20배가 된다. 2번이 답이죠. 다음 3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상 변압기에서 고압측으로 탭을 여러 개 두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자, 주상 변압기는 고압측의 탭을 실제로 5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탭은 어떻게 되나요? 권선에 어때요? 접속 단자를 연결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자, 입력을 어때요? 기준 단자에서 가변을 시켜버리죠. 가변을 시킴으로써 뭐요? 이 N1, 자,
1차측 권수를 바꿈으로 해서 어때요? 2차측 전원을 조정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권수 A는 V2분의 V1이 돼서 2차측 전압은 A분의 V1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A는 N2분의 N1이 A가 되는 거죠. 결국은. 자, 그래서 뭐를 바꾸나요? N1을 바꾸니까 어때요? 2차 전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고압측에 탭을 두는 것은 선로 전압을 조정하기 위하여, 선로 전압이 2차측 전압이죠. 2차측 전압을 조정해서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선로 전압을 조정하기 위하여.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발전기에서 회전 계좌형으로 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동기발전기는 상용 전원을 발전을 하며 발전 전압이 2만 볼트가 되겠습니다. 2만 볼트가 되니까 어때요?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이 성락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아주 크게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동기 발전기는 회전 계좌형을 사용을 합니다. 계좌형. 다시 말해서 전기자가 고정이 되고 계좌가 회전을 합니다. 자, 원인은 전기자는 2만 볼트를 발전을 하는데 비해서 계좌는 DC 250볼트가 이하가 연결이 되니까 어때요? 안정적이죠. 구조적으로 봐도 계좌는 철 성분이 많죠. 그래서 전기자에 비해 상대 전기자는 어때요? 즉 권선 부분이 많죠. 그래서 안정적이고 어때요? 그리고 성락을 방지할 수가 있다 해서 전기자를 고정하고 계좌를 회전하는 회전 계좌형으로 사용을 하게 되어 있다. 전체적인 걸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절연 문제죠. 전기자가 회전하지 않기 때문에 절연이 용이하죠. 자, 보겠습니다. 고전압에 견딜 수 있게 전기자 권선을 절연하기 쉽다. 회전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전기자 단자에 발생하는 고전압을 슬림링 없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바로 직접 연결할 수 있다. 기계적으로 튼튼하게 만드는데 용이하다. 예, 계자가 철의 성분이 많고 전기자가 권선 부분이 많죠. 그래서 전기자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 이 부분이 틀렸죠. 전기자가 고정이죠. 있지 않아. 그래서 틀렸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직권발전기의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찾으세요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계자와 전기자가 직권이니까 직렬로 접속이 되어 있더라. 자, 이렇게 전기자가 회전을 시키면은 IA가 계자 부분을 거쳐서 부하 쪽으로 전류가 흐르죠. 그래서 계자와 전기자가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성압기로 사용이 된다. 맞습니다.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고자 할 때 사용이 된다. 단자 전압을 V 유기 기전력을 이 부하 전류를 I라고 했을 때, 그리고 전기자 저항을 RA, 계자 저항을 RS라고 할 때 단자 전압과 관계는 V는 E 플러스 I, RA 플러스 RS다. 자, 이것은 우리가 배웠죠. 어떻게 배웠습니까? 발전기 전동기의 기본식이죠. 발전기 전동기 기본식에서
유도 기전력 E는 V 플러스 마이너스 IA, RA인데 플러스 발전기 마이너스 전동기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기니까 당연히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 그런데 전기자 안에는 그리지 않았지만 전기자 권선이 있죠. 그리고 계좌 권선이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합성장은 더하면 되니까 여기에다가 플러스 RS, 자 이렇게 쓰시면 된다. 이것은 절대로 외우시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단자 전압은 했으니까 E 마이너스 IA RA 플러스 RS 돼서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부호가 플러스가 됐죠. 여기 틀렸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부하 전류에 의해 여자가 되므로 무부하시는 IS가 제로가 IS가 자속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자속이 제로가 되면은 회전수가 무한대가 되고 전압이 무한대가 돼서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된다. 그래서 자기 여자에 의한 전압 확립이 일어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34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상 동기발전기의 출력을 부하각으로 나타낸 것은 동기발전기의 삼상 동기발전기의 출력이 되겠습니다. 삼상이니까 3을 곱해주고요. XX분의 VE의 사인 델타 와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XS는 동기 리액턴스입니다. 리액턴스. V는 단자 전압이죠. E는 유기 기전력이 되겠습니다. 델타는 부하각이죠. 부하각. 자, 여기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어떤 걸요? 출력이 최대일 때의 부하각이죠. 부하각은 돌긋기는 60도일 때, 비돌긋기는 90도일 때,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상 동기 전동기의 동기 전동기니까 뭐 유기기전력 혹은 역기전력 하면 되겠네요. 역기전력. 그래서 XX분의 3 곱하기 VE의 사인 델타에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동기 전동기의 여자 전류를 변화시켜도 변하지 않는 것은 단 공급 전압과 부하는 일정하다고 합니다. 자, 동기 전동기에서 동기 속도죠. 동기 속도 V는 120 곱하기 F입니다. F는 극수, P는 극수고 F는 주파수죠. 주파수. 그래서 동기 속도는 극수와 주파수에 의해서 변화되지만은 또요, IF나 자속과는 관계가 없다. IF나 자속과 NES는 IF나 자속과는 관계가 없다 해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수가 1728 rpm인 유도 전동기의 슬립은 어떻게 되나요? 동기 속도는 1800 rpm입니다. 라고 동기 속도와 유도기 속도를 주어졌습니다. 슬립은 동기 속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동기 속도와 유도기 속도의 차이의 비죠. N. 그래서 동기 속도는 1800 rpm입니다. 그래서 1800 마이너스 1728 곱하기 100을 하니까 차이가 72죠. 자, 이렇게 100은 약분이 되고요. 18분의 72가 되니까 자, 어떻게 돼요? 4%가 되죠. 그래서 슬립은 4%가 되고 슬립이 4%면 대형기기가 되겠죠. 자, 3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제 그림이 안 나타나지는데 그림 그러면은 그려보겠습니다. 어떤 그림이냐? 그래서 브릿지 전파 정류 회로인데 모르신다 하더라도 그릴 수 있으세요? 어떻게? 부하를 중심으로, 부하 작게 그릴까요? 부하를 중심으로 해서 입력선과 출력선, 즉 양쪽 선을 그려서 그래서 다이오드를 어떻게 해요? 한쪽에 같은 극성을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연결했습니다. 마이너스를 연결해서 붙여서 부하로, 그리고 또 아래쪽에 있는 다이오드 두 개는 위쪽은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아래쪽은 플러스를 붙여서 부하 쪽에 연결하고 다이오드와 다이오드 사이에는 연결했습니다. 연결한 선에다가 전원을 입력시킨다. 이렇게 입력을 시키면은 어떻게 해요? 다이오드 4개로 구성이 된 브릿지 혹은 링 전파 정류 회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 흐를 때 다이오드가 2개씩 작용을 하니까 전파 정류의 다이오드 숫자인 2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해서, 그래서 1번은 브릿지 회로라고 한다. 맞습니다. 브릿지 회로라고 합니다. 두 번째, 실제 정류기로 해서 실제 정류기에서 리플이 작다 해서 다음 반파 정류회로다. 반파 정류회로는 아니죠. 물론 여기서는 단상이겠죠. 단상 반파 정류회로입니까? 단상 반파 정류회로는 다이오드가 1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파는 2개. 그래서 이와 같은 브릿지 전파 정류회로는 다이오드를 4개를 쓰는데 한쪽에 전류가 흐를 때 다이오드 2개를 한꺼번에 흐릅니다. 그래서 2조, 즉 다이오드가 2개처럼 동작을 해요. 그래서 전파 정류 브릿지 정류 회로는 전파 정류 회로예요. 반파가 아닙니다. 전파 정류 회로라고 한다 해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50Hz) 6극의 삼상 유도 전동기의 전부하에서 회전수가 955rpm일 때의 슬립을 구하세요. 자, 슬립은 NES분의 NES-N인데 100을 곱하면은 퍼센테이지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도기 속도는 주어졌습니다만은 동기 속도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50Hz 6극이니까 동기 속도를 구해서 슬립을 구하세요 라는 거죠. NES는 P분의 120 곱하기 F니까 극수는 6극이고요. 120 곱하기 50Hz가 되겠습니다. 6 하면 20이죠. 그래서 동기 속도는 1000rp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분의 1000 마이너스 955 곱하기 100이니까 차이는 45죠. 그래서 0 2개 없어지니까 10분의 45 해서 4.5%가 슬립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다음 4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상 380V 60Hz 4극 슬립이 5% 55kW 유도 전동기가 있는데 회전자 속도, 즉 유도기 속도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4극 60Hz면 동기 속도가 1800rpm이다. 자, 이렇게 해서 기억하고 계시죠? 동기 속도는 P분의 120 곱하기 F인데요. 2극 60Hz는 3600rpm이고요. 4극 60Hz는 1800rpm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동기기에서의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식이죠. 그래서 4극 60Hz 하면은 4극 60Hz
1800rpm입니다. 라고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40번은 동기 속도를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유도기 속도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유도기 속도 슬립 관련식, 슬립식 여섯 번째 n은 1-s의 ns가 되겠습니다. 1-0.05 곱하기 1800은 1-0.05가 0.95죠. 0.95 하니까 1710rpm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인데, 자, 여기에서 주의를 하셔야 되고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어떤 거냐 해서 유도 전동기에서 4그 60Hz 슬립이 5%일 때 유도기 속도는 1710rpm입니다. 라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서 계산 안 하고 기억을 하셔야 답이 보이죠. 답을 보실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전기 기기 문제였죠. 또 잠시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41번부터 전기 설비에 대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